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궁경부와 그리고 난소에 대해서 여기 난소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궁경부의 주요한 질환으로는 우리가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이라고 부르는 VCIN,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환이죠.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특히 16, 18이 가장 클래식하게 죄송합니다. 가장 클래식하게 위험한 리스크 팩터고요. 얘네들이 자궁경부 세포의 이형성을 유발하는 얘네들 때문에 이제 자궁경부의 상피 세포의 이형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스크리닝이 많아서 대부분 무증상으로 검진상 이상해서 왔어요라고 오지만,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이제 성교 후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다. 무증상 스크리닝으로 대부분 오지만, 증상이 있다면 성교 후 질출혈을 호소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야 이거 CIN 문제야 라고 줍니다. 딱 봤을 때 얘가 CIN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까지는 문제에서 딱 주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것이, 자 얘가 자궁경부 세포가 이상하대, 아니면 자궁을 봤을 때 뭐가 자궁경부가 이상하대 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검사는 바로 팝스미어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세포가 이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포가 어떻게 이형성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검사는 펩스미어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펩스미와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원인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펩스미어와 동시에 HPV 검사도 진행합니다. 동시에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펩스미어 결과랑 HPV 검사에 따라서 크게 다음 단계가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 뭐냐면은 하나는 로우실, 약간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그 다음에 HPV도 네거티브인 경우, 그 다음에 로우실이면서 HPV가 파지티브인 경우, 이 경우에 로우실 외에도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조금 위험하다라던가 기타 등등 대부분의 것들은 여기 들어가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중등도 위험이라고 쓸게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경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하이실이 있겠습니다. 하이실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파지티브, 네거티브와 무관합니다. 그냥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한 증상, 로우실이면서 HPV도 없는 이런 거, 로우실이지만 HPV는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중등도 위험 질환군을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하이실이 있습니다. 자, 로우실이면서 HPV도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만 경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경과 관찰이라 함은 뭐 3개월 후에 재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의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등도 위험일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인 콜포스코피, 한글로 질 확대경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질 확대경 및 생검을 진행해야 된다. 영어로는 이제 콜포스코피
랑 플러스 바이옵시를 진행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L이네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가 이제 와요. 그래서 요즘 팝스미어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가 이상하다고 왔다 하면서 저위험 하면서 로우실 딱 주고 HPV 16 포지티브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조금 위험하니까 그 다음 뭐 할래 했을 때 질확대경 검사와 생검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이실의 경우에도 위험하니까 바로 질확대경 검사와 생검을 진행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다음 문제로 질확대경과 생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하면은 얘는 보통 이미 하이실이었기 때문에 이 질확대경의 생검 결과가 어차피 굉장히 위험한 CIN 3등급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IN 1이나 2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추가 그거 없이 이제 추적 검사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이실이 나오는 경우에는 질확대경과 생검의 검사를 해봤을 때 CIN 굉장히 중등도, 굉장히 위험한 걸로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위험한 경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코니제이션, 한글로 원추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이제 코니제이션이나 혹은 립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원추 절제술을 진행하셔야겠다. 그래서 어차피 원추 절제술을 진행할 거 굳이 질확대경 생검을 해야 돼? 나는 그냥 바로 하이실이면 바로 원추 절제술을 해버리겠다. 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질확대경 생검을 해도 되고 하이실일 경우에는 그래서 답지로 이 하이실일 경우에 질확대경 생검이 나올 수도 있고 원추 절제술이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요. 야, 그래서 원추 절제술이 뭔데? 라고 말하시면은 자궁이 이렇게 있고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자궁 경부라고 칠게요. 그럴 때 환자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래도 우리 자궁 경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자궁 경부인데 이쪽에 이제 HPV가 감염돼서 이쪽의 세포들을 막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지속적인 세포 감염에 노출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추 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평평 상피세포를 기준으로 한 자궁 경부 이형성은 끝났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우지 말걸. 자,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한 여기 정도를 기준으로 여기 바깥 부분 있죠. 이 바깥 부분에 우리가 보통 스쿼머스 에피셀리엄 편평 상피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이 안쪽에는 원추 샘 상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이제 바깥 피부고 여기는 이제 안쪽 피부란 얘기죠. 그래서 원래 아기 때는 이렇게 안쪽에 상피가 이렇게 쫙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여성의 신체가 커지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원추 샘상피가 바깥쪽으로 쭉 빠지면서 보통은 한 이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부에 자궁 경부에 이형성이 생겼을 때 얘의 이형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얘의 이형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요런 거 하이실이니 로우실이니 어쩌고 한 거는 요 친구를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얘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부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를 비정형 선세포라고 부르고요. 이게 샘상피니까 비전형 선세포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AGC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평평상피면은 로우실, 뭐 하이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원추 샘상피면 우리가 비전형 선세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를 펩스미를 딱 했는데 문제가 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바깥쪽에 생검을 해버리다가는 바깥쪽에 생검을 했다가 여기를 생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안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는 지루학대경과 생검만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생검에 더불어서 자궁 내막 자궁 경관 소파수를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쪽을 긁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생검을 하고 생검했다가 이 밖에가 생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쪽이 지금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긁어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세 이상인 경우에 얘는 문제가 뭐냐면 요 안쪽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자궁 내막 있죠? 여기가 자궁 내막이죠? 자궁 내막과 세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궁 내막암인지 자궁 경부암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자궁 내막암은 혹시 아닌지 내막암의 리스크가 있는 35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내막암까지 룰아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궁 내막 소파술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전형 선세포일 경우에는 생검은 뭐 당연한 거니까 자궁 경관 소파술과 35세 이상이라면 자궁 내막 소파술까지 진행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뒤에 할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임신했을 때는 그냥 최대한 안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로우실이면 로우실에 뭐 HPV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콜포스코피란 생검을 진행했죠. 안 하고 경과 관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실이면 원래는 콜포스코피였죠. 근데 로우실일 때 콜포스코피를 안 하고 출산 후 경과 관찰하다가 출산 후 다시 펩스미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예요. 자, 하이실이면 아까 뭐 바로 코니제이션을 진행한다 했죠? 안 하고 콜포스코피를 진행합니다. 되시죠? 얘는 이제 3개월 12주마다 콜포스코피를 하면서 계속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암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니제이션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임신 때는 한 단계씩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검사를 쭉 했어. 뭐 지루학대경 검사하고 뭐 코니제이션 하고 확인하든 소파술이나 내부 소파술 하든 막 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쿠 암이 나와버렸네 하고 암이 나왔어요. 자궁경부암이 된 겁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자주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앞에 했던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미세 침류남, 눈으로 보이지 않는 5mm 이하인 경우에는 가임기에서 이게 주로 나옵니다. 가임기에서 코니제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굳이 낸다면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경기는 TAH를 고려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초기암 4cm 미리 이하인 초기암 같은 경우에는 라디칼 히스테렉토미 근치적 자궁 절제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림프도 떼줘야 된다. 골반 림프, 펠빅 림프 노드겠죠? 골반 림프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cm 이상의 로컬리 어드밴스드거나 아니면은 서비칼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얘는 어차피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라디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CCRT를 동시 항암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재발했다. 그러면은 재발 시에는 수술했으면 이렇게 뭐 이런 거 수술했으면 항암을 했으면 수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했던 걸로 재발 시에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자궁 경부 서빅스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요. 이제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놓은 거 있죠? 여기 요렇게 요거랑 요거 주력대용 생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하이실일 때 원추 절제술을 바로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비전형 성세포가 나오면 생검은 당연한 거고 경관 소파술을 해야 되고 35세 이상이면 자궁 내막 소파술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암이면은 치료 이런 거 살짝 봐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경부가 끝이고요. 이제 난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난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난소 종계로 옵니다. 그래서 골반에 덩이가 있어요 라고 오게 됩니다. 물론 하복통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골반에 덩이가 있어요 라고 왔을 때 이 덩이가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감별하고 악성이면 그 다음 뭐 할래? 양성이면 그 다음 뭐 할래까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골반 덩이로 내원했을 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초음파와 그 다음에 종양 표지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조금 반대로 적어볼까요? 이거를 뭐 할래라고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요 종양 표지자 검사와 초음파를 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악성인지 양성인지 감별을 해야 되니까 초음파에 어떤 게 악성 소견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양 표지자 CA125가 올랐으면 무조건 악성 소견이에요. 아시겠죠? 얘가 없다고 양성인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없으면 보통은 양성이고요. 얘가 있다면 반드시 악성인 거예요.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 소견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빨리 보이는 거는 10cm 이상이면 굉장히 크면 10cm 이상이면 악성 소견이고요. 그 외에는 주로 다방성 요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멀티 그거죠. 그 방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정돼 있고 고형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유두 모양의 돌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악성 소견들을 보고 얘가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악성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악성 같아. 그러면은 바로 탐색 개복수를 진행하셔야겠다. 시험에는 이거 이제 빨간색으로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CA125가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악성이면 그 다음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나 탐색 개복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보통 악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나왔는데 모르겠다 이러면 사실 탐색 개복수를 찍으셔도 될 정도로 대부분의 선지는 탐색 개복술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 개복수를 진행하기 전에 CT를 찍어서 이제 병기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 임종평이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탐색 개복술이 정답입니다. 두 개 다 성지에 나오는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탐색 개복술이고 이게 선지에 없다면 그 다음에는 CT를 한번 골라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없어. 이 소견이 다 없어요. 그래서 나 양성이야. 자, 양성의 경우에는 계속 초음파로 경과 관찰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경과 관찰을 하는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난소가 너무 크면은 얘가 이제 서로 막 꼬이면서 염전이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10cm가 아니고 8cm 이상이면 낭종 절제술을 진행합니다. 어쨌든 초음파로 경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성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양성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성숙 기형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양성의 가장 대표적인 종양입니다. 이 성숙 기형종에 대해서 머추얼 테라토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소가 염전되거나 파열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숙 기형종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배엽,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이 3개의 배엽이 있잖아요. 이 모든 배엽에서 유래하는 가장 흔한 양성 난소 종양이고요. 그 모든 배엽에서 유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내부에 다양한 조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메스가 있을 때 이 안에 지방 성분이나 치아, 뼈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견은 이렇게 메스가 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한다 했어요? 초음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도 뭔가 메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초음파를 진행했을 거예요. 이 초음파 소견이 중요합니다. 초음파 소견을 여기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초음파 소견을 딱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통의 이게 이제 보통 그 외 얘가 이제 성숙 기형종이에요. 차이를 보시면 보통의 낭종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시스트처럼 물처럼 이렇게 차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액체가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숙 기형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액체가 차 있죠. 그 안에 뭔가 하이퍼 에코익한 뭔가 이제 고형의 뭔가가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액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유가 뭐냐면 안에 지방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이제 다 지방인 거죠. 이게 지방이 꽉 차 있으면서 하이퍼 에코익한 더 하얀색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초음파를 딱 했는데 뭔가 이렇게 또 경계도 명확하고 매끈하죠. 그래서 약간 뭔가 양성 종양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안에가 뭔가 물이 아니라 다른 성분이 꽉 차 있는 것처럼 하이퍼 에코익하다. 이러면은 우리가 테라토마다. 이렇게 머추어 테라토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지방만 차 있는 게 아니라 뭐 뼈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음파가 이렇게 딱 때렸을 때 이 뼈에 있으면 다 반사가 되고 뒤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섀도우잉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아마 여기인가 봐요. 뼈가 탁 있으니까 이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섀도우잉이 싹 일어난 거. 요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성숙 기형종의 가장 큰 특징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테라토마는 반드시 초음파를 보고 감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퍼 에코익한
매끈한 덩이가 보이면서 그 뒤로 포스테리어 섀도잉이 보이면 얘는 테라토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초음파 소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왜 중요하냐라고 봤으면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외에도 CT나 엑스레이에서 지금 치아나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석회화된 것처럼 하얀색이 뭔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아까부터 왜 테라토마 반드시 감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양성이면 뭐 했어요? 경과 관찰했죠. 그리고 8cm가 넘어야지만 얘 이거 꼬일 수 있겠다, 위험하다 하고 낭종 절제술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테라토마, 머추어 테라토마 같은 경우에는 난소 염전이 굉장히 호발합니다. 매끈하고 주변에 유착도 없고 깔끔한 양성 종양이라서 얘가 서로 그냥 꼬이기가 좋아요. 왜냐면 잘 움직이거든. 잘 움직이니까 난소 염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연 소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줄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고, 물론 2%밖에 안 되지만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합쳤을 때 얘가 만약에 문제를 딱 봤는데 테라토마다, 그러면 머추어 테라토마다, 그러면 크기와 상관없이 낭종 절제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봤는데 별로 안 큰 것 같아. 한 7cm 이렇게 돼. 우리가 원래 낭종 절제술의 인디케이션은 8cm였잖아요. 하지만 얘가 성숙 기형종이다. 초음파에서 하이퍼 에코익하고 뒤에 섀도잉이 보인다. 이러면은 이거 테라토마니까 7cm지만 낭종 절제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 기형종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 네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던 테라토마가 염전을 잘 익혀서 문제라며. 염전이 뭔데? 라고 하시면 보통은 이제 쉽게 말해서 난소가 꼬이는 거죠. 이렇게 난소와 나팔관. 그래서 자궁 부속기 염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나팔관에 난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꼬이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커지면서, 얘가 원래는 이렇게 딱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 위에를 건드리면서 얘가 여기가 막 꼬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꼬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복통을 유발하겠죠. 복통은 복통인데 갑자기 꼬이면 갑자기 아프겠죠. 그래서 급성 복통을 보통 유발합니다. 얘는 그리고 양성 낭종에서 호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악성 같은 경우에는 유착이 있어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고 픽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법을 한 잘 움직이는 양성 낭종에서 흔한데, 양성 낭종은 보통 편측이란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편측으로 급성 복통을 호발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처음에는 꼬였다 풀렸다 해요. 그래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있으면 무조건 난소 염전인 거예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편측 급성 복통이다.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필요 없고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복통이다. 요까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화와 호전 반복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으로 뭘 주냐면 도플러 초음파에서, 그래서 여기 막 혈관들이 꼬이면서 혈류가 감소된다. 이 말도 많이 나옵니다. 도플러 초음파에서 혈류가 감소된다. 그래서 이러한 소견이 보인다면, 요러한 요 두 가지, 요러한 소견이 보인다면, 자, 그 다음 뭐 할래가 문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할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답으로 복강경 꼬임 풀기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들어가서 얘를 꼬이면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머추어 테라토마야, 시스트가 있어. 그러면 얘는 놔두면 또 꼬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낭종 절제술도 진행한다. 그래서 보통 선지에 복강경 꼬리풀기와 낭종 절제술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은 이제 꼬인풀기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말고도 얘가 꼬이는 거 말고도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지는 거 상대적으로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여기 이거 염전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낭종 파열, 낭종 파열 럽처죠. 얘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있는 시스트가 터지면서 이 바깥쪽으로 혈류가 막 이렇게 새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급성 복통이 있을 거고요. 시험 문제에는 드라마틱한 경우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음파를 봤을 때 이 자궁 내부 부속기 주변으로 액체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걸로 꽤 많은 혈액이 퍼져 있는 걸로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초음파상 액체 저류가 확인된다. 자,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혈력학적으로도 불안정해서 빈혈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어지럽다거나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복막 자극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지혈술을 진행하셔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난소에 염전이 있을 때 이러한 소견을 보고 꼬인풀기와 낭종 절제술 선택하는 얘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양성과 양성의 대표적인 질환인 성숙기형종과 이 성숙기형종에서 유발될 수 있는 두 가지 그 합병증 이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야, 그럼 암은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난소 파트의 문제는 요거 너 암일 때 탐색 개복술을 할 수 있겠어가 주로 나오고요. 이후에 그래서 수술을 뭐 할 건데 배 열어서 들어가서 수술 뭐 할 건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난소암에는 크게 상피암과 비상피성 암이 있죠. 비상피세포 암이 있는데 어쨌든 이 상피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들어가죠. 수술 들어가면은 TAH랑 BSO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병기가 좀 높아 보여. 그러면은 어주번트로 케모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피성 암은 치료보다는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얘가 이제 뭐 점셀이니 아니면은 뭐 수질세포니 이런 게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난소 고환종. 근데 부인과 교수님이 이런 말 들으시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과림막 세포 종양 그리고 남성 모세포 종양. 이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썰톨리 레이디 버그인가? 썰톨리랑 레이디인가? 이 사람이 발견한. 어쨌든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종류에 대해서 특징적인 소견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좋아요. 쉽게 말해서 과림막 세포 종양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니까 자궁 내막이 증식될 수 있겠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 모세포 종양은 이름부터 벌써 남성 모세포잖아요. 얘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PCOS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여드름이나 다모증, 그 다음에 뭐 음액 비대라던가 어쨌든 남성형의 외형을 가지게 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요런 게 있으면은 이거 암 뭐야? 이러면은 남성 모세포 종양이요 혹은 썰토리 레히디급 종양이요라고 고를 수 있으면 되고요. 막 랩을 주어졌는데 에스트로겐이 막 높아. 그리고 막 내막이 막 증식된 초음파 사진을 줘. 이거 무슨 암이야? 이러면은 과림막 세포 종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험인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러한 특징적인 소견이 없으면 난소 고환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특히 어린 여성에서 호발합니다. 젊은 게 아니고 제가 어리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뭐 10대 이렇게 주로 발병하는 것 같아요. 얘는 알파 페토프로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상피세포에 이런 종류가 있었다. 요거 좀만 대충 살짝 알고 가시면 되겠다. 나는 합격이 목표다? 그럼 이 내용은 지우셔도 됩니다. 내가 합격이 목표면 사실 이 내용까지 싹 지우셔도 돼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요 파트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파트 한번 싹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탐색 개복술 사실 초음파를 딱 했을 때 근데 딱 봐도 악성같이 얘기를 해요. 막 뭐가 고정돼 있니, 뭐 CA 125 막 오르고 이러면은 악성이니까 탐색 개복술을 하고 이게 아니면은 초음파로 경과 관찰하는데 8cm 이상이면 낭종 절제술을 해야 되고 8cm가 아니어도 머추어 테라토마면 낭종 절제술을 해야 되겠다.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